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으니 그건 죽음과 세금이라고 했습니다. 죽음은 그나마 한 번뿐이지만 세금은 사는 내내 벗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알고 보면 역사상의 온갖 사건 뒤에는 어김없이 세금이 숨어 있습니다. 세금으로 인류의 문명을 바라본 책 세금의 세계사엔 이에 관한 재미있는 사례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 따르면 중국이 만리장성을 세운 것은 외적 대비와 함께 중국을 드나드는 물품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중국을 정복한 징기스칸에게 참모들이 죽은 농민은 세금을 내지 못한다고 진언한 덕에 많은 중국인들이 학살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은 고향에서 세금을 내라는 로마의 명에 따라 마리아와 요셉이 그곳에 세금 신고를 하러 갔기 때문입니다. 이슬람이 초창기에 대성공을 거둔 것은 기독교보다 훨씬 낮은 세금을 매긴 덕이죠. 심지어 13세기 이후 유럽에서 성이 일반화된 것도 사람을 구별해서 인두세를 쉽게 부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7세기 중반 수학록으로 유명한 블레즈 파스칼은 세계 최초의 계산기를 만들었는데 세금 징수원이었던 아버지의 세금 계산을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영국의 명예혁명이나 미국의 독립도 결국은 세금 문제였죠. 미국의 남북전쟁도 노예해방전쟁이 아니라 사실은 관세전쟁이었고요. 프랑스 혁명 때 지배층뿐 아니라 세금 징수원들은 가장 많이 단두대에 오른 직업군이었습니다. 이 중엔 근대 화학의 아버지이자 악명 높은 징세업자였던 앙투안 라부아지에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세금은 문명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인들이 이를 증명하는 수많은 세금 관련 점토판을 남겼죠. 이후 고금을 통틀어 세금은 주로 전쟁을 틈타 만들어졌습니다. 위기를 앞세워 국민의 불만을 잠재우기 좋았기 때문이죠. 17세기의 영국 사례를 보면 세금이 어떻게 만들어져 어떻게 자리 잡는지를 알게 됩니다. 당시 영국은 네덜란드, 스페인, 아일랜드, 프랑스 등 온갖 전쟁에 관여했습니다. 이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느라 기상천외한 세금이 동원되었는데 그 중엔 난로세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집에 있는 화덕과 난로 개수만큼 세금을 걷는 겁니다. 그런데 난로가 몇 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세금 징수원들이 이를 파악하기 위해 수시로 집에 쳐들어가 샅샅이 뒤졌죠. 당연히 엄청난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야 했습니다. 그게 창문세입니다. 난로 대신 집에 달린 창문에 세금을 매긴 거죠. 밖에서 세면되니 집주인과 부딪힐 일도 없었고 창문을 숨길 수도 없으니 탈세도 불가능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사람들은 창문을 막기 시작했습니다. 환기가 안 되는 집들에서 홍역과 콜레라 같은 전염병이 창궐하게 됐죠. 일단 임시세로 출발한 창문세는 전쟁이 끊이지 않으면서 영구세로 바뀌었습니다. 많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창문세는 런던에서 19세기 중반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입할 때 낮았던 세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커져갔지요. 대부분의 세금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유지됩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세금은 소득세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월급을 받으면 가장 많은 공제가 일어나는 부분이 소득세죠. 소득세는 18세기 말 영국에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영국은 누구보다 프랑스 혁명을 두려워했습니다. 영국으로 먼저 프랑스처럼 왕과 귀족 체제가 무너질까 봐서죠. 그래서 유럽의 여러 왕가를 지원하는데 엄청난 자금을 쏟아부었습니다. 게다가 세계 정복에 나선 나폴레옹과도 맞서야 했죠. 영국은 나폴레옹 전쟁에 쓸 비용을 마련하느라 벽돌, 유리, 벽지, 말, 개, 외투, 시계, 남자 시종 등 눈에 보이는 모든 것에 세금을 매겼습니다. 그래도 부족하자 꺼내든 게 소득세입니다. 원천징수도 이때 만들어졌죠. 영국의 소득세도 처음엔 전쟁 기간에 한한 임시세였지만 갚아야 할 국가 채무가 워낙 많은 데다 미국에서도 전쟁을 해했기 때문에 바로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창문세와 마찬가지로 처음엔 3%였던 세율이 갈수록 올라가기만 했죠. 반면 프랑스의 나폴레옹은 여러 번 소득세 카드를 만지작거렸지만 결국 포기했습니다. 프랑스 혁명을 통해 세금이 얼마나 폭발성이 강한 문제인지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사실상 정복지에서의 약탈로 전쟁을 버텨나갔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득세를 거둔 영국은 승리하고 소득세를 포기한 프랑스는 패했죠. 물론 이것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영국이 소득세 덕에 안정적으로 전비를 마련할 수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득세엔
나폴레옹을 이기게 한 세금이라는 별칭이 붙었습니다. 한편 미국은 독립 초기만 해도 작은 정부를 추구했습니다. 유럽의 자질구레한 세금과 달리 국가 운영비는 주로 국유지 매각과 관세에서 나왔죠. 하지만 남북전쟁이 터지자 사정이 확 달라졌습니다. 당장 급한 전비 마련을 위해 남부 북부 모두 소득세를 도입해 영국처럼 3%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임시세가 영구세로 바뀌었고 세율은 한없이 올라갔죠. 1차 세계대전은 세금의 판도라 뚜껑을 연 대사건이었습니다. 버티던 프랑스조차 결국 소득세를 도입했고 영국의 소득세율은 처음 3%가 최대 50%로 뛰었습니다. 이거로도 감당이 안 된 영국은 근본이제를 포기하고 파운드를 마구 찍어내 전비를 마련해야 했죠. 영국인들을 옥죄었던 소득세가 역사의 진전에 한 가지 공헌한 점이 있기는 합니다. 이 덕에 보통선거가 본격 시작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세금을 내게 되었으니 투표권이라도 주어 불만을 달래야 했기 때문이죠. 2차 대전은 규모가 더 커졌으니 그에 따라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세금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미국에선 전쟁 전 소득세 대상자가 1,300만 명에서 전쟁 후에는 5천만 명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소득세 최고세율은 한때 94%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 소득세에 승리세라는 달콤한 네이밍을 했지만 그렇다고 납세자의 고통이 줄어드는 건 아니었죠. 그런데 독일은 1차 대전 때는 소득세를 아예 거두지 않았고 2차 대전 때는 기존의 소득세율을 유지하기만 했습니다. 히틀러는 대신 부족한 전비를 유대인에게 압수한 재산으로 충당했죠. 이게 전쟁 비용의 3분의 1이나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1, 2차 세계대전도 나폴레옹 전쟁과 마찬가지로 소득세를 더 거둔 나라들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세계대전 이후 소득세는 세금계의 슈퍼스타로 떠올랐습니다. 소득세만큼 안정적이고 풍족한 세원이 없다는 걸 모든 나라가 알게 된 것이죠. 지금은 소득세가 없는 현대국가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의료, 복지, 교육 등은 모두 소득세가 핵심 재원이죠. 미국이나 독일만 해도 정부 수입의 65%, 영국은 47%가 소득세에서 나옵니다. 한편 전쟁으로 쌓인 빚은 어떻게 해결할까요? 미국의 국가 채무는 2차 대전 후 6배가 늘어 종전 무렵에는 GDP의 110%에 달했습니다. 영국의 국가 채무는 종전 후 3배가 늘어 GDP의 237%나 되었습니다. 개인 빚도 그렇지만 국가의 채무도 누군가 갚지 않는 한 결코 없어지지는 않죠. 그래서 전쟁빚은 미래로 이월된 세금이나 다름없습니다. 가장 노골적인 건 여러 세대에 걸쳐 세금으로 월급을 터는 것입니다. 기존의 세율을 높이거나 납세자의 폭을 넓히거나 1960년대 프랑스의 부가가치세처럼 새로운 세금을 만들어내는 거죠. 세금의 세계사 저자에 따르면 이보다 더 교묘한 방법은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부채의 가치도 함께 떨어지기 때문에 정부의 상환 부담은 확연히 가벼워지게 되죠. 30년 전에 친구한테 빌린 10,000원을 지금 갚는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인플레이션은 임금도 오르게 하기 때문에 더 높은 세율로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봉급생활자나 예금 가입자의 부는 국가로 이전되고 반면 부동산 같은 자산을 가진 사람들의 부는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빈부격차가 계속 커지게 되는 거죠. 실제로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1914년 이후 100년간 세계의 주요 통화 구매력이 95%나 떨어졌습니다. 정부는 늘 인플레이션 정책을 은밀하고 점진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알아채기도 힘듭니다. 다만 언론에 경기 부양, 통화 공급 확대, 화폐 가치 하락 등의 표현이 자주 나오면 인플레이션이 진행 중이라고 어느 정도 추측은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루이 14세 때 프랑스의 재무장관을 지낸 장 바티스트 콜베르는 최고의 징세 기술은 가장 적은 고통으로 가장 많은 거위털을 뽑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야말로 우리의 월급을 지도새도 모르게 털어가는 거위털 뽑기의 정수죠. 사족이지만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하루 전쟁 비용이 우리 돈으로 30조 원이라고 합니다. 전쟁이 끝나면 아니 어쩌면 지금 이미 거위털 뽑기가 시작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러시아의 수많은 거위들은
자신의 털이 지금 뽑히는 줄도 모르고 뽑히게 될 것입니다. 영국도 그랬고 미국도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